자, 스마트폰 뱅킹은 스마트폰에서 뱅킹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공인인증서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은행에 가면 돼요. 은행에. 그 국민은행을 내가 거래한다. 그럼 국민은행으로 인터넷 뱅킹을 한다. 농협은 농협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기능, 그런 게 다 있어요. 은행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공인인증서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PC에서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작동시켜가지고 서로 정보를 맞춰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선으로 착 와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가. 보안카드 말고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해보셨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걸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체를 한다 그러면 보안 카드를 가지고 안 해보셨구나. 그럼 보안 카드 말고 공인인증서. 근데 보안 카드도 요즘은 쓰지 말라 그러죠. 가급적이면 뭐 하라 그래요? 요거 쓰라 그러지. OTG. 요거. OTG가 아니라 잘못 얘기해. OTP. 요거. 여기 일회용 번호가 떠요. 비밀번호가. OTP. OTG는 저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 예. 요건 뭐냐, 보안 카드 대신에 쓰는 거예요. 은행 가면 준다고요? 10,000원인가 그래요. 은행에서요? 아무 은행에나 가서 인터넷 뱅킹 하는 은행에 가서 얘를 발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은행에다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모든 은행을 다 써요. 이거 하나로. 보안카드식으로. 보안카드 안 쓰고. 인터넷 뱅킹 이렇게 쓰고. 예. 근데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보안카드는 제일은행, 국민은행, 농협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뭐 17번에 앞에 두 자리, 뭐 27번에 뒤에 두 자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보안카드가 번호가 45개밖에 없죠. 45개인가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100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럴 때 버튼을 딱 누르면 비밀번호가 딱 떠요. 6자리 숫자가. 그거를 딱 입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틀리게 뜨는가 봐요? 매번 달라요. 이 기계랑 스마트폰이든 인터넷 뱅킹을 하든 간에 요 비밀번호가 뜨면 이 비밀번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OPT라고 이름이? OTP. 저는 우체국 가서 신청하고 이거를 농협에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 국민은행도 써야 되고 다른 은행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는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예, 요거 등록을 하면 요 기기 뒤에 일렬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얘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거 다음에 이제 번호를 누르면 6자리 숫자가 암호가 나오니까 그거 입력하라 그러면 그래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정말 은행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은행에 가서 발급 받으셔야 돼요.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짜로 줬는데 이 우수 고객은 공짜로 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쓰면은 안에 배터리가 다 닳거든요.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러 갔더니 공짜로 안 주네? 공짜로 안 주고 돈 주고 사래네? 뭐 사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찾았어요. 아까 잃어버린 걸 찾았어. 여기 어디 있는지. 제가 그 파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 그 파일의 이름을 검색을 했더니 바로 재생이 되면 안 되고 이 정보가 어디, 에이씨.
재생을 하고 앉아있어.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속성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봐야지. 서부에 있구나. 잠깐만. 아,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밖에 내비디오에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 서부에다 넣어놨어. 여기. 그래서 얘를 잘라내게 해서 일단 제 스마트폰 안으로 안전하게 옮겨놔야죠. 오케이. 아이고야. 어이, 드디어 찾았다. 네. 자, 인터넷 뱅킹은 전 인터넷 뱅킹할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인터넷 뱅킹을 보여드리기가 그렇고, 일단은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KB스타. 그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대다수 사람이 국민은행 거래하시죠. 여기 공인인증센터라고 있어. 한번 보세요.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보안카드가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하세요? 폰뱅킹 하세요? 아니면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냥 보안카드만 갖고 계신 거예요? 저기 공인 인터넷으로 한다고 예. 신청하고 그거 보안카드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이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나 인터넷 뱅킹 할게요 라고 하면 보안카드는 주는데, 그렇게 신청서를 신청서 쓰잖아요. 그리고 5일인가 3일 이내에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꽝 되는 거예요. 다시 은행 가서 신청을 따로 하셔야 근데 돼요. 우체국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인터넷 여기 인증서 발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요거를 하는 거고, 1년마다 갱신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국민은행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농협에서 받았는데,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민은행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인증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농협에서 발급받은 걸 가지고 여기서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뱅킹, 인증서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집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데, 이걸 내 스마트폰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스타뱅킹이라고 하는 거를 깔아야 돼, 일단 스마트폰 안에다. 앱을 깔고, 그러면 이제 그 앱에서 작업을 하죠. 명령을 걸지.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공인인증서를 내 컴퓨터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이 PC상에 있는 공인인증서는 핸드폰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 과정이 여기 있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척하니 해결이 돼요. 그럼 그 5일 안에 만약에 우체국에서 안 했다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은행 가서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신청하셔야 돼. 그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체국 거.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며. 공인인증서는 뭐 이게 숫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잖아, 어떤 네, 건지. 그러니까 안 하신 거라고. 공인인증서는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공인인증서가 나오는 장면은 제가 영상에서 뺄게요.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써서 내시고,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이디를 쓰고 패스워드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다 쓰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공인인증센터에 와서 이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발급받으면은 개인용이죠. 개인용.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지.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디로 그 신청서에 썼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해서 입력을 하면, 계좌는 뭐냐,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뭐냐, 보안카드를 줬으니까 보안카드 시리얼 번호 있어요. 보안카드 위에
거기 7번째, 뭐 2번째, 3번째는 뭐냐, 뭐 17번에 앞에 두 자리는 뭐냐, 35번에 뒤에 두 자리는 뭐냐, 그걸 이제 맞춰야지. 그럼 이 사람 이정민 맞네 하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봐주는데, 컴퓨터에다 보관할 거냐, USB 메모리에 보관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컴퓨터에다 발급받겠다. 그럼 컴퓨터로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인인증서를 USB 메모리도 하나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발급받는 거죠. 그렇죠? 인증서 관리라고 있어요. 인증서 관리. 여기 인증서 관리라고 하는 데 가서 인증서를 복사할 거야. 인증서를 어떻게 복사할 거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내 USB 메모리를 복사하고 싶어. 또 USB 메모리에 있는, 내 컴퓨터에 보니까 인증서가 없어졌어. 윈도우를 새로 깔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인증서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다고들 많이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당연히 어렵죠. 이거는 내 돈이 잘못하면 빠져나가는 건데, 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꼭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생활에 유용한 앱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159페이지 보시면은 그 택배 조회하는 것도 있네요. 택배 조회하는 거. 택배가 온대. 조금 전에 저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택배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대한통운 그 운송장 번호 나와 있고 4시부터 6시 사이에 택배가 온대요. 더 자세한 거는 앱을 다운받으래. 앱을 다운받아요? 그럼 요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회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가계부 앱도 있어요. 가계부. 똑똑 가계부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은 자동으로 가계부로 촥 들어가요. 이 앱을 깔면요? 이 앱을 깔아보니까는요, 카드로 샀을 때만 들어가겠죠, 카드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인터넷상에서 주문을 하던, 핸드폰으로 주문하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게에서 밥을 먹었던 간에 내 핸드폰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건 샀습니다. 근데 뭔 물건을 사는지는 모르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 이건 식사다. 이거는 뭐 공과금 낸 거다. 뭐 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161쪽에 몇 월 며칠 날 뭐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수작업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다가 귀찮아서 그게 또 안 해요, 저도. 몇 년을 했는데, 예. 여기 요리 레시피도 있네요. 요리 관련 앱들도 있는데요. 요리백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술안주, 찌개, 탕, 국, 조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무침, 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고르면, 이렇게 해서 드세요 하고 나오지 뭐. 예.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할 때 근데 해서 입력 그거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보는 게 편해요. 커서 화면이. 맞아요. 예. 나오고 음. 그런데 그게 나. 해보셨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런 거. 오. 여기 블로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것도 있어요. 요리 블로그 같은 거 인터넷상에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여기에 요리라고 검색해 보시면은요, 요리에 관련된, 보세요. 이 앱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거잖아. 요리백과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죠? 만개 레시피라고 하는 거, 이거. 예. 지금 뭐 그 케이블 TV에서 요리 워낙 많아가지고
오마이 셰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셀프 뭐 프로그램이 많아. 어제 그 뭐야 그 SBS인가에서 그 중년들 나오는 그 연예인들 중년들 혼자 싱글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방송하잖아요. 예, 불타는 청춘인가 그거 김국진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더니 거기에 이제 누구더라 그 요리 잘하는 남자가 하나 나왔더라고. 셀프도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탤런트인데요. 요리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가벼 무슨 대화 우리 대왕가 뭐 한대왕가 예. 그 사람은 다 배웠대요 요리를. 예, 그래갖고 별의별 과정을 네. 뭐 공구 가방 안에 뭐 별의별 뭐 도구들이 있더라고. 네. 연예인도 인기 끌려면 요리를 해서 나와야 돼. 그래도 연예인이. 그 뭐라도 잘하면 악기 연주를 잘해도 인기가 있고 춤을 잘 춰도 인기가 있는데 먹는 걸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먹고 사는 거 지정돼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도 집에서 간단하게 뭐 나무를 만들던 뭐 고기를 볶던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귀찮아 어쩔 때는 그냥 에이 있는 거나 해 먹자 이거지. 이런 거를 설치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건데요. 문제는 얘가 화면이 작아. 우리 스마트폰이 불편하죠. 그래서 태블릿은 좀 화면이 크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면은 좀 낫죠. 태블릿은 전화만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되는 태블릿도 있고요. 전화가 되는 태블릿도 있어요. 아이패드 같은 거는 아이패드는 태블릿인데 전화가 되는 태블릿 아이패드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이폰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죠. 애플에서 만든 게 아이패드는 좀 큰 거잖아요. 이만한 것도 있고 이 절반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전화기인데 아이패드는 아이폰 같은 그런 그 전화기인데 스마트폰인데 패드니까 판때기잖아요. 판때기 큰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은 전화 기능은 없어요. 왜냐면 통신 요금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와이파이 상에서만 쓰는 기계예요. 와이파이 안 되는 데서는 있는 거는 쓰고 인터넷을 연결이 안 되죠. 예, 요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계만 사면 평생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연결되는 거는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통신 요금을 내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통화를 하냐면은 그 아이패드 안에 전화 거는 기능들을 만든 앱이 있어요. 그럼 상대편도 그 앱을 깔아놓으면은 통화가 가능하죠. 스카이프라든지 뭐 이런 앱들을 깔아서 쓰면은 아무 때나 다 전화도 돼요. 같이 상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깔아야죠. 어차피 근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정보. 날씨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거는요 보세요. 여기 보면 K웨더라고 있어요. K웨더. 네, K웨더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기상청 거죠. 기상청 다음에는 K웨더예요. K웨더.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우리 핸드폰도요, 스마트폰도 자동으로 K웨더라는 앱이 깔려서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날씨 정보 알려주잖아요. 지역 선택해주면.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번대요, 이거. K웨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K웨더는 좀 깔려 있거든요, 저는요. 깔려 있어요, 여기. 설치가 돼 있어요. 기상청도 예전에 설치했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설치 안 돼 있고. 굳이 다 설치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럼 이 책에서는 지금 K웨더 설치되어 있는 거죠? K웨더로 확인을. K웨더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거니까. 167페이지 보면은 예매하는 거. 그 극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열차.
이런 앱을 코레일 이런 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코레일 앱을 안 깔고요. PC로 실시간 검색을 하죠. 집에서. 그래서 서울역에서 어딜 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부산을 검색을 해가지고 요금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 예매하면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정보가 핸드폰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그 티켓을 인쇄를 해서 가져가면 돼요. 100원인가 200원 할인해 주더라고. 내 종이로 인쇄했으니까 티켓을. 그럼 그거 가지고 열차에 타가지고 집에 뭐 목적지까지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예매를 하고, 아주 유명한 영화 같으면 극장에 가서 예매하려고 그러면 벌써 자리 동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문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극장에 가서 거기 있는 단말기에 가서 티켓 발행하면 되지 뭐. 근데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저는 어렵고. 175쪽에 보면 크라우드라는 개념 나와 있어요. 크라우드 많이 쓰세요? 엔드라이브. 예, 구글 드라이브도 쓰시지만 엔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엔드라이브 쓰시면 되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지금 엔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자동 올리게 해놔야지 올라가. 자동 지정을 해야. 그런데 와이파이가 아닌데 자동으로 넘겨버리면 문제가 되죠. 통신요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와이파이일 때만 자동으로 연결가 되게끔 기본은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 그러면 그냥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 상태에서도 넘겨라 하고 확인만 다시 그것만 수정해주면은, 한참 있다 올라가는 경우는 그래도 올라가고. 예, 그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죠. 저는 그것도 해제해버렸어요. 와이파이 상에서도 보내지 마라. 그러면 그냥 제가 찍은 거는 제 스마트폰에 남아있고 엔드라이브는 안 가게끔 저는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수동으로 올리게 할 때만 올려주는 거예요? 엔드라이브.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 사진을 선택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 찍었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사진을 찍었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저장을 할 공간이 없으면 사진을 더 이상 못 찍잖아요. 그럴 때 일단 넘겨놓고,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이 엔드라이브 다 갔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진은 내 컴퓨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지워도 되잖아. 보관은 됐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사진 많이 안 찍으니까, 전 사진 찍으러 다닐 때는 제 디카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찍으니까는 뭐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찍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잘 안 하시죠? 예. 굳이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뭐 보통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은 컴퓨터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보고 PC가 좋은 건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편리한 건지 이제 환경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오케이 나는 PC로 할래, 요거는 핸드폰으로 할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앱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주로 글자 위주로 보는 거니까 그냥 그날 이 뉴스 기사거리를 보게 되고요. 그 네이버 앱을 설치해 보면 그 안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안 봐요, 저는. 동영상을 보려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글자 위주로 보는 거고, 사진도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그러고, 대신에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참 좋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제가 찾아볼게요. 구글 기능에서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밴드 쓰시고 엔드라이브 쓰시고 뭐 네이버 메모 하시고, 근데 네이버 주소록 하세요. 주소록. 내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있잖아요. 연락처들을 네이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네이버의 전자우편을 쓰는데, 전자우편을 쓰기 위해서 네이버에 있는 주소록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에다 보관하는 용도로 써요. 그러면 네이버 주소록에 로그인을 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주소록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은요 참 편해요. 뭐 아직은 여기에 명단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제 3, 4분기 아직은 제가 안 올려놨으니까는.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제 또 보관해줘야죠. 이쪽으로 다시 보관해줘야죠. 여기로 착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 패드 하나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스마트 패드에서도 네이버 주소록을 부르면 제 스마트 패드 안에도 주소록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도, 스마트 패드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전화 기능이 없다고 했지만은 전화 말고 다른 기능은 또 되거든요.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소록을 하나 관리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저렇게 들어갔다가 예. 로그인하고 꼭 로그 아웃을 하고 나와야 돼요? 로그 아웃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특히 버리더라고요. 얘는요 컴퓨터를 끄잖아요. 이렇게 끄면 자동으로 로그 아웃이 돼요. 근데 구글이 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는요 로그 아웃을 안 하면 로그 아웃이 물려 있어요. 조금 전에도 물려 있었더라고요. 제가 로그 아웃을 안 했는지 가보니까는 제 로그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럼 누군가가 제 로그인만, 여기 로그인이 아니라 구글만 접속하면 제게 뜨는 거잖아요. 난리 나죠. 그래서 로그아웃을 구글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아까 플레이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정보는 저는 있어요. 근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얘를 유지할 거냐, 기록 정보 유지할 거냐. 근데 그래라 그러고 확인해 버리면 얘를 아무리 닫아도 다시 켜보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와서 쓸 거라면 조심하셔야 돼. 예. 안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지. 내 거를 남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건 대부분 다 하시니까 뭐 보험회사 같은 거라든지 아파트 요금 같은 거, 아파트 이제 그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앱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하실 테니까 뭐 걱정이 없고, OK 캐시백 뭐 이런 거 있어요. 해피 포인트. 그러면 저는 이제 뭐 CGV, 뭐 위메프, 쿠팡, 뭐 쿠차, 뭐 현대 홈쇼핑, CJ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홈앤쇼핑, 뭐 농산 홈쇼핑 이런 거 앱을 깔아서 여기서 주문을 하면은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볼 때는 PC로 봐요. PC로 보고 거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 주문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 앱으로. 해가지고. 그럼 할인해줘요. 제가 애들 이제 필요한 것들 산다고 어차피 살 거라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뭐 한 5만 원짜리 사면 한 3천 원 할인 받고 뭐 한 3천 원 뭐 이렇게 몇 번 물건을 샀더니 또 만 원, 5천 원 추가 할인해가지고 며칠 전에 물건을 하나 사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포인트가 한 2만 원 몇 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제 거 하고 제하고 저렴하게 샀죠. 어차피 살 거라면 안 사면 좋지만 아끼는 게 좋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PC로 사면은 5만 원 주고 살 거를 내 포인트를 못 쓰는 거고. 근데 스마트폰에서 쓰면 포인트를 제해서 쓴다니까 하니까는 그래서 저렴하게 샀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편인데 자주 하는 건 안 좋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야 어떻게 마진이 많게 남길래 물건을 사면 보너스 포인트도 주고 하느냐 이거지. 그거 생각하면 찝찝해. 아예 처음부터 그걸 공지하고 주든지 10만원짜리 물건 사면 만원 할인해 준대. 그러지 말고 9만원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한 10만원짜리 사면 만원 할인하고 또 10만원 사면 만원하고 50만원 사면은 뭐 추가로 뭐 3만원 더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라는 얘기겠지. 근데 어차피 살 거라면 할인받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거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하는 쪽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라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위험해. 상수도 여기 막 그다음에 그 맨홀 뚜껑이 건들건들거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찍어. 그 위치를 켜놓으면 어느 위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 까닥 이제 보수팀이 와서 처리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신고했으니까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고 그런 거.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앱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였죠. 앱을 깔아야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그 다음에 뭐 다산콜센터 120 다산콜센터도 있어요. 120 다산콜센터. 예. 저번 시장이 다산 정영역을 제일 존경한다 그래서 콜센터 이름이 다산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다산 정영역을 제일 존경한대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름 따갖고 다산센터가 된 거예요. 콜센터가.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불편 신고하는 것도 있고 뭐 상담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불편한 걸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것 중에는 그 정도. 교통앱 중에서는 뭐 전국버스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내비게이션 보는 거 하고 김기사,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카카오 택시는 전화를 딱 호출하면은 빨리 접속이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카카오 택시라고 택시 옆에 예, 붙여놨죠. 스티커 붙여놨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여기 양천구 이제 신월 1동인데 여기가 서브센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지를 거기다 선택을 해요. 그래갖고 콜을 누르면은 대번에 척 연결이 돼요. 그럼 이쪽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콜을 받겠죠. 예, 그렇게 해갖고 가는 건데 콜비를 안 내니까 일단은. 예. 근데 지금 시간 같으면 여기 택시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집 앞까지 와주면 좋잖아. 아파트 안으로. 짐도 많고 그럴 때 부르면 딱 좋지. 예전에 우리 전화 걸어갖고 콜비 뭐 이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4,000원 이상인가 얼마 이상이면 콜비를 안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이 대신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쓰시면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 뭐 저번에 그 우리 그 벨소리 만드는 것도 해봤었고 뭐 밀크 그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도 했었고 하니까는 그런 상태로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거고 안 하던 것도 해보셔야 되고 뭐 누가 좋다고 하면 뭐냐고 물어봐서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